도시의 불빛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로 통한다. 지난 한 해 국내에서 소비한 전력은 약 30만 기가와트. 이 막대한 전력의 3분의 1은 유연탄으로 생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연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전량 수입해왔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파시르 정글 속에 우리의 유연탄 탄광을 개발했다. 거대한 계곡을 방불케 하는 이 노천 탄광의 규모는 5만여 헥타르. 서울시 크기와 맞먹는 초대형 탄광이다. 인도네시아 정글에 자리한 한국의 탄광. 이 탄광을 개발한 주역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문 기업인 삼탄의 파시르 정글팀이다. 유연탄을 찾아 낯선 정글을 헤매고 다닌 지 10여 년. 마침내 거대한 광맥의 빗장을 여는 데 성공했다. 1992년 유연탄을 생산한 이후 이곳의 유연탄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물론 17개국으로 수출돼 지구촌을 밝히는 전력 생산용 에너지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선 유연탄이 생산되지 않지만 유연탄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 그렇게 파시르 정글팀은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 신화를 만들었다. 연간 1,000만 톤 이상 생산을 해도 100년씩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광량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들 틈에 껴서 저희 한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가 같이 경쟁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할 수 있었고, 한국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해외 성공 신화 1호를 기록한 파시르 정글 프로젝트 팀. 그들의 도전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개발 역사에 새로운 첫 장이 열렸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은 검은 광맥의 보고로 알려진 섬이다. 파시르 정글팀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1982년. 칼리만탄으로 탄광 개발에 나선 수많은 기업들의 보급 기지인 발릭파판. 먼저 이곳에 진출한 미국과 호주 등 세계 굴지의 탄광 회사들이 광구 개발의 노른자위는 선점한 상태였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은 지역은 칼리만탄 섬 동남부에 위치한 파시르 정글이다. (1헥타르당 1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탐사 지역은 24만 헥타르, 서울시 4배 크기다. 그런데 원시림 정글은 10m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나무를 쳐내고 길을 만들어가며 시작한 파시르 정글팀의 광맥 탐사. 38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현지인들도 힘겨워하는 정글에서 유연탄 광맥을 찾아내야만 한다. 탐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지경렬 과장. 정확한 지형도 한 장이 없는 정글에서 직접 측량을 해가며 지형도까지 만들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의욕은 앞섰지만 하루 4km를 나아가지 못했다. 어느 곳에 광맥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일.
정글을 흐르는 강줄기도 샅샅이 훑고 다녔다. 물줄기를 따라 탐층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신만이가 산삼을 찾아가듯 지경렬 탐사과장은 조심스럽게 강줄기를 조사해 나갔다. 그러나 좀처럼 광맥의 흔적은 잡히지 않았다. 자원 탐사는 신이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실패작을 찾는 거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떠한 그 자원을 땅속에 감추었는데 감추다가 잘못 감춰가지고 약간의 실수로 그 뭐랄까 흔적을 남겨놓은 거, 그걸 찾는 거다. 근데 그 흔적을 못 찾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자원은 영영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보트로 정글의 강줄기를 탐사한 지 한 달. 지경렬 탐사과장의 마음은 초조해져만 갔다. 그런데 탐사보트가 뒤집혔다. 순식간에 생긴 사고였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문제는 탐사 지형도였다. 지경렬 탐사과장이 강물에 뛰어들었다. 물에 젖은 것이라도 건지면 다시 만들 수 있다. 정글을 헤매고 다니며 만든 탐사 지형도. 그것은 원시림의 미로를 찾아다니는 탐사대에겐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강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 덩어리라든가 돌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전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걸려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 탐사에 나서면 정글에서 일주일을 야영하는 고단한 생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탐사대를 이끄는 지경렬 과장은 피곤한 내색조차 할 수 없었다. 현지인들도 지쳐가는 상황이라 탐사대의 리더인 그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지경렬 탐사 과장이 깨어 있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탐사 지역에서 채취해온 흙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시추를 시작했다. 지경렬 과장이 전날 밤 조사한 흙을 발견한 지점이었다. 시추는 탐층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마침내 시작된 첫 시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시추봉에 밀어올린 물은 탐층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다. 분명한 검은 물, 탐층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석탄층이 만들어진 것은 약 3억 년 전. 지구상에 번성했던 식물들이 습지와 같은 얕은 물에 쌓여 오랜 세월 두터운 층을 이뤘다. 이후 지각 변동이 일어나 압력이 가해졌다. 그때 식물을 구성하던 성분 중 주로 탄소리만 남아 석탄층이 형성되는데, 압력과 지열에 따라 토탄과 유연탄, 무연탄 등 탄화도가 다른 석탄이 만들어진 것이다. 파시르 정글팀의 첫 시추봉. 과연 유연탄이 얼마나 들어있을 것인가. 매장량에 따라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판가름 난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다. 시추를 통해 확인된 탄폭은 무려 29m. 29m 탄폭이면 판자 모양의 탄을 켜켜이 쌓아 10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유연탄 매장량이 최소 500만 톤은 된다는 뜻이다. 날아갈 때 기쁘죠. 교과서라든가 국내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탄층은 상당히 보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느슨하게 그 탄의 원료는 나무입니다. 탄 1m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그 느슨하게 쌓이는 나무 종류가 27m 내지 한 30m 정도 쌓여야만 탄 1m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29m라는 탄층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한 30배 정도의 그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지요. 기쁜 소식을 서울의 본사에 알리기 위해 지경렬 과장은 파시르 우체국으로 향했다.
시추 지역에서 우체국까지는 무려 135km. 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우체국뿐이다. 그런데 본사에서 떨어진 지시는 탄폭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혹시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알게 되면은 그 압수당할지 모르니까는 허가를 이거 취소할지 모르니까는 탄폭을 줄여라 이거예요. 5m 이하로 무조건.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그 당시 석탄공사입니다. 석탄공사에 그 제출하는 분기 보고서에는 탄폭을 5m 이하로 무조건 줄였습니다. 엄청난 탄폭에 삼탄 본사에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탐사 지역을 압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삼탄이 그동안 국내에서 경험한 탄폭은 2~3m 수준이다. 1960년대 삼천리 연탄 공장에서 출발한 삼탄은 그때까지 무연탄 탄광인 삼척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연탄은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였다. 유연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오일 쇼크 직후 국내 무연탄 산업도 사양길에 접어들자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섰던 것이다. 삼탄은 탄질 분석의 국제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연탄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다. 유연탄은 일정한 열량을 갖춰야 화력발전용 연료로 쓰일 수 있다. 당시 세계에서 통용되는 유연탄의 열량 기준은 호주탄이었다. 호주탄의 열량은 킬로그램당 6,000칼로리. 하지만 파시르탄은 그에 못 미쳤다.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 지경열 탐사과장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애써서 찾은 탄인데 한전에 납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못 되면은 탄질이 좋지 않지 않느냐. 어디 가서 다시 이보다 더 좋은 걸 찾겠냐 하는 그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서울 본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돌아갔다. 열량 미달의 유연탄은 경제성이 없다. 그렇지만 앞을 내다보고 개발할 것인가,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킬 것인가.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이 호주탄은 8%밖에 길고 지리한 토론 끝에 삼탄이 내린 결론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가. 지경열 탐사과장이 선택한 것은 재도전이었다. 열량을 충족시키는 질 좋은 유연탄이 파시르 정글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정글 탐사를 멈추지 않았다.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왜 그렇게 포기를 하느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찾아냈다. 로또 강북 지역 탄층이었다. 로또 탄층은 파시르 정글 프로젝트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1989년 4월) 반가운 손님들이 파시르 정글팀의 베이스 캠프를 방문했다. 삼탄 본사에서 파견한 실사단이었다. 탐사팀이 찾아낸 로또 광구에 본사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실사단을 현장으로 안내한 지경열 과장은 의욕과 활기로 넘쳤다. 로또 광구의 탄질 분석까지 완료해놓고 있었다. 실사단이 찾아온 것도 그 때문이다. 로또 광구의 타는 열량이 5,500칼로리나 됐고 보통의 유연탄과는 다른 성분을 하고 있었다. 유연탄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는 유황이 포함되어 있다. 유연탄이 연소할 때 나오는 유황 성분은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로또탄의 유황은 호주탄의 7분의 1에 불과한 친환경 유연탄이었다.
삼탄 본사에서도 이러한 분석 결과에 주목했다. 그러나 개발 반대 의견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파시르 정글에서 탄광을 건설하려면 송전시설은 물론 도로와 수출 항만 등 기반 시설을 세워야만 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개발 비용이었다. 모두들 최고 경영자의 결단만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예상되는 탄광 개발 비용은 약 2억 2,300만 달러. 그런데 로또 탄층은 매장량이 적어 다른 탄층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 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렵다. 하지만 머지않아 친환경 유연탄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현재를 택할 것인가 미래를 택할 것인가. 마침내 유성현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 탄광 개발, 그것은 삼탄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미래 가치에 건 승부수였다. (1989년 12월) 마침내 탄광 개발이 시작됐다. 개발 인력이 파시르 정글로 대거 투입됐다. 지금 여기서 저걸 해야 되거든. 원시림뿐인 정글에서 탄을 캘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들의 임무다. 좀 트렌치 이거에서 개발 현장의 지휘를 맡은 박상은 팀장. 그에게 정글 개발은 첫 도전이었다. 벌목이 시작되자 탄광 개발이 궤도에 올랐다. 지하 갱도를 파야 하는 한국의 탄광과는 달리 흙더미를 걷어내면 탄층이 드러난다. 그런데 개발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로또 탄층의 경사도였다. 보통 노천 탄광의 탄층 기울기는 15도 내외. 그러나 로또 탄층은 70도, 수직에 가까운 경사로 탄층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저희가 개발 당시부터 거의 현재까지도 제3국에서나 다른 탄광에서 이런 방법, 이런 서 있는 탄층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천 채굴로 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와서 개발하려고 들었을 때 탄층이 좀 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무엇이냐는 부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착수가 됐지만 선진 탄광업체들까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급경사. 그러나 한영식 소장은 포기할 수 없었다. 세계 탄광 개발 자료를 샅샅이 훑어나가던 하 소장이 주목한 것은 한국 탄광의 지하 갱도식 채탄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층 부존 자체는 비슷하게 40도, 60도, 또 극경사에서는 버티칼로도 서 있고 이렇게 그러한 우리나라에서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극경사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삐뚤 외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추가해서 스타디를 하면은 해소가 방법이 나오고. 탄층을 덮고 있는 흙더미를 걷어내고 탄을 캐낸다. 그렇게 한 층 한 층 내려가며 탄을 캐는 계단식 채탄법. 사면 경사각을 30도로 유지하면 붕괴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1991년 3월) 개발팀은 계단식 채탄법을 이용해 첫 탄을 캐기 시작했다. 유연탄을 캐는 포크레인의 소리로 탄광은 의욕과 활기로 넘쳤다. 먼 이국 땅에서 막 캐낸 우리의 유연탄. 개발 현장의 박상은 팀장은 마치 꿈만 같았다. 신봤다 할 정도로 좋은 거죠. 국내에서는 무연탄만 보고 하는데 무연탄보다는 유연탄이 이제 윤택이 많이 나고 또 먼지도 사실은 그냥 손으로 만졌을 때는 먼지도 사실은 적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내 무연탄 만지면 손이 새카맣게 된다지만은 여기 유연탄은 만지면 그냥 손을 툭툭 털면은 거의 깨끗할 정도로 되는데 무연탄보다는 유연탄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들어보고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또 이게 돈이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이게 진짜 우리가 찾았던 거구나 하는 30도 경사각을 유지하며 한층 한층 계단식으로 내려가며 탄을 캐냈다. 대형 포크레인으로 탄을 캤지만 예상대로 탄층은 안전했다. 열악한 지하 갱도에서 탄 캐던 경험을 적용한 계단식 채탄법. 세계 굴지의 탄광 기업들이 현장 학습으로 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파시르 정글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도 활기를 띠어갔다. 도로 건설 구간은 15km. 탄광에서 따나메라 부두로 이어지는 전용 도로다. 항만 건설 현장도 가속도가 붙었다. 따나메라 항은 파시르 정글팀의 유연탄 수출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그저 평범한 해안에 불과하던 땅에 첨단 유연탄 선적시설이 하나 둘 차례로 들어섰다. 예,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도로공사 현장에서 들어온 긴급 지원 요청. 뜻밖의 사고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미 땅값을 지불했는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들의 땅이라며 현지인들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해외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현지인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국민성, 문화성, 풍습 모든 것을 그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탄광 건설은 불가능하다. 파시르 정글팀은 현지인 지원에 나섰다. 남의 나라에 들어와 자원을 개발하는 이상 현지 주민과 친구가 돼야 한다. 파시르 정글팀은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세워주며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갔다. 그 과정은 인도네시아의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이기도 했다. 물을 구하러 오는 아이들에게 탄광의 베이스 캠프는 항상 열려 있었다. 탄광 이름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주식회사의 영문 약자를 따서 키데코라 지었다. 파시르 광산과 한국인들은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가깝게 지내고 또 주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1991년 12월 서울 본사로부터 반가운 편지가 배달됐다. 한국전력에서 파시르 정글팀의 키데코 터널 화력 발전용 연료로 시험 운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으로 보낼 탄을 캐자면 야간 작업이 불가피하다. 현지인 노동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소 시험 운행에 쓰일 탄은 35,000톤. 38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힘든 줄을 모르고 탄광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열대우림의 날씨였다. 스콜이라는 장대비가 시험탄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키데코 탄광을 뒤덮었다. 한두 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100mm나 쏟아지는 엄청난 강우량. 탄광이 침수됐다. 스콜은 즐거운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은 불청객과 같았다. 채탄장의 물을 빼느라 뛰어다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파시르 정글팀은 손발이 묶인 채 그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스콜이 물러가고 채탄장에 물이 빠진 후에야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업이 재개된 지 열흘째.
한국의 화력발전소로 보낼 시험탄 준비도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그 무렵 시험탄을 운송할 도로도 완공됐다. 따나메라 항만도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한국행 준비가 모두 끝났다. 유연탄을 한국으로 보내는 날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앞만 보고 달려왔던 파시르 정글팀은 리본을 달고 100만 톤 생산을 기념하기 위해 조촐한 축하연을 가졌다. 따나메라 항으로 출발하는 유연탄 트럭에 박상은 팀장이 올랐다. 한국으로 떠나보내는 유연탄에 파시르 정글팀은 그들의 마음도 태워보냈다. 파시르 정글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유연탄 트럭 행렬은 그렇게 따나메라 항으로 향했다. 그 차량 앞에서 울고 춤추고 정말 그 해외에 나가서 일한 보람을 그런 데서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파시르 정글팀이 건설한 따나메라 항. 유연탄은 바지선에 실어 외항으로 나가야 한다. 따나메라 항은 수심이 얕아 한국행 선박은 외항에 대기 중이다. 그래서 바지선으로 싣고 52km를 달려가야 한다. 인도네시아 바다 한가운데서 유연탄을 한국행 선박으로 옮겨 싣는 해상 선적이 시작됐다. 선박에 달린 포크레인이 바지선의 유연탄을 모두 옮겨 실었다. 시험 운행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히데코탄의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파시르 정글팀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히데코탄은 한국으로 향했다. 여수의 호남 화력발전소에서 히데코탄의 시험 운행에 들어갔다. 발전소 중앙 통제실은 긴장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수입탄을 쌓은 호남 화력의 기술진들도 히데코탄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었다. 시험 연소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호남 화력에 급파된 인물은 3탄의 이창훈 과장. 중앙 통제실의 지시가 떨어졌다. 보일러에 불꽃이 점화됐다. 연소 상태는 아주 좋았다. 히데코탄 시험 연소는 보름 동안 진행됐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지금 한 연수해 보니까 벌써 카메라 주변에 낀다는 얘기는 상당히 클린커가 많이 부착된다. 배너를 열고 다 겁니다. 호남 화력 기술진과 함께 이창훈 과장이 보일러 상태를 살펴나갔다. 타고 남은 찌꺼기들의 눌러부터 덩어리를 이루면 클링커가 된다. 클링커는 보일러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시험 연소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시험 운행 결과를 본사와 히데코 탄광에 전해야 하는데 이창훈 과장은 실패를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발전소 시험 운행의 결과는 히데코 탄의 경제성과 직결된다. 발전소에서 연소를 해가면서 그것이 성공이 돼야지만이 저희 탄이 상품적인 가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상당히 저희들은 좀 실망을 했고 또 불안한 감을 가졌죠. 클링커를 제거하려면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보령 화력에서 히데코탄의 시험 운행을 다시 해보기로 했다. 보령 화력은 그동안 호주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해왔다. 히데코탄에 대한 보령 화력 기술진들의 관심은 특별했다.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보령 화력의 히데코탄 시험 운행은 이두원 팀장이 지휘를 맡았다. 수입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그 인도네시아 그
우리 국내 기술진이 가서 석유 개발 기금으로 탄광을 개발한 거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성공을 해야지만 되겠다, 되는 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미국이 확인하고 이두원 팀장은 히데코탄 연소 온도에 주의를 기울였다. 보일러에 들어가는 유연탄은 160도 정도의 뜨거운 공기를 주입시켜 점화시킨다. 목표로 하는 연소 온도는 65도. 휘발분이 많기 때문에 호주탄의 연소 온도 80도보다 15도 정도를 낮춘 것이다. 이두원 팀장의 공기 주입 지시가 떨어졌다. 마침내 65도. 슬래깅 현상도 클링커도 보이지 않았다. 시험 연소에 성공한 것이다. 유황분이 적다 보니까 우리 지금 환경오염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환경 우선으로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우리 설비를 운영해야 되고, 그런데 썩수하고 녹수가 적게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 탄이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진 탄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탄이다. 히데코탄이 호주탄보다 타고남은 재는 물론 유황이 극히 적은 친환경 유연탄으로 판명됐다. 한국전력은 히데코탄을 화력발전용 연료로 계약했다.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유연탄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히데코 탄광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파시르 정글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옆에 있는 사람들 사실 부둥켜 안고 거의 눈물들을 다 흘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했다. 바로 이거다. 그런 것이 나 하나만이 아니고 똑같이 전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일치된 감정이 복받쳤었는 거죠. (93년 12월까지) 한국전력에 납품할 유연탄은 100만 톤. 파시르 정글팀은 비상작전에 돌입했다. 화약을 터뜨려 탄층을 덮고 있는 흙더미를 걷어내기로 했다. 굴착기를 파내는 것보다 화약을 이용해 발파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발파 신호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거대한 탄층이 모습을 드러냈다. 파시르 정글팀의 전략은 적중했다. 굴착기로 판다면 한 달 이상 걸릴 일이었다. 파시르 정글팀은 9달 만에 100만 톤의 유연탄을 무사히 캐낼 수 있었다. 급경사에서도 탄을 캐는 계단식 채탄법을 찾아내고 발파법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파시르 정글팀은 여기까지 왔다. (1993년 12월) 파시르 정글팀의 히데코탄이 우리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으로 출발했다. (100만 톤의 유연탄). 그것은 탄광 개발에 참여한 100여 명의 파시르 정글팀이 지난 10년 동안 기울인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 수많은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집념. 그 투혼이 유연탄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유연탄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히데코탄 해외 판매 첫 공략 대상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세계 유연탄 시장의 최대 소비처다. 그래서 파시르 정글팀은 일본 진출을 세계 유연탄 시장의 빗장을 열 수 있는 발판이라고 판단했다. 영업을 맡은 이창훈 과장의 첫 기착지는 EPDC4. 이창훈 과장은 히데코탄의 일본 진출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기술진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연탄 하나 나지 않는 한국에서 유연탄을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개발에 성공한 것을 알지 못했다. 히데코탄이 유황 성분이 적은 친환경 유연탄임을 알고서야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창훈 과장은 신칸센 열차에 올랐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유연탄 시장의 빗장을 열기 위해 그는 이른바 신칸센 작전에 들어갔다. 규슈를 기점으로 홋카이도까지 북상하며 일본의 8개 화력발전소를 차례로 찾아다녔다. 하지만 일본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본 공략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EPDC사의 주부 화력에서 시험탄 구입 의사를 밝혀왔다. 그동안 호주탄을 주로 사용해오던 발전소였다. 시험 운행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주부 화력에서의 시험 운행도 성공을 거뒀다. 주부 화력은 물론 미쯔비시사와도 계약이 성사됐다. 파시르탄을 호주탄과 혼합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시르탄은 황성분이 낮고 타고 남은 재가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경사에 히데코 탄광은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추가된 일본 수출 물량 100만 톤을 확보하려면 채탄장을 확장해야만 한다. 매일같이 대책회의가 열렸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채탄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형들을 놓고 파시르 정글팀은 머리를 맞댔다. 만약 채탄장을 확장하지 못하면 일본 수출길도 막혀버린다. 그때 파시르 정글팀이 주목한 것은 노토 광구 사이로 흐르는 강줄기였다. 웨이스트를 어디 가다 버릴 거냐, 이쪽이냐 아니면 이쪽이 가능한지. 광구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줄기에 댐을 쌓아 물길을 거꾸로 돌려 채탄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파시르 정글팀의 이 같은 계획을 보고받은 서울 본사에서도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국내의 토목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강줄기를 막으면 그 아래 위치한 채탄장으로 역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물막이 공사는 전면 백지화시키는 것으로 결정났다. 수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희들 작업장 바로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한 2억 톤 정도 되는 물 저수지를 안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안고 가야 된다 하는 그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그게 만약에 터진다 이래 되면은 피트 그러니까 저희 작업장은 전체가 다 잠겨버립니다. 무에. 그럼 인명 재산 손실이 엄청납니다. 장비라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한 거죠. 하지만 파시르 정글팀은 물길을 돌리기 위한 물막이 공사를 강행했다. 서울 본사에는 비밀에 붙였다. 그들에겐 채탄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성공시킬 수 있는 확신도 있었다. 물막이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서 문제가 터져나왔다. 막아놓은 물길이 채탄장으로 역류하고 있었다. 최대 수위를 15m로 예상하고 댐을 20m 높이로 쌓았는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댐을 막아놓고 작업을 다 터놓고 댐을 열었을 때 그게 순순히 흘러갈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비가 워낙 넘어오거든요. 강수위가 오는데 좀 강 그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커버를 못했죠. 당장 대책이 필요했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트로네로 들어오는 물을 댐 반대 방향을 폭파해 물길을 거꾸로 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탄장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다. D-Day는 이튿날 새벽 5시. 주민들이 새벽 단잠에 든 시간을 선택했다. 얼마 시간 어느 정도면 발파할 수 있어? 모두들 긴장된 표정이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발파팀이 댐 반대 방향에 폭약을 설치했다. 자칫 잘못되면 지난 10여 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3, 2, 1, fire! 빠름과 함께 물줄기가 방향을 틀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환호성이 터졌다. 폭파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강줄기가 방향을 바꾸어 힘차게 흘러나갔다. 수로 변경으로 확보된 채탄장 매장량은 430만 톤. 파시르 정글팀의 거침없는 도전으로 마침내 우리나라는 유연탄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다. 내가 찾은 그 자원이 세상에 나가서 햇빛을 보는구나. 이제 상품화되어 간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는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엔지니어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세계적인 유수의 광산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1,500만 톤을 생산하는 광산에 내가 피트 디자인을 해봤다. 또 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고생을 하면서 했는 분들만이 아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과연 생에 몇 분이나 있을 것인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모두가 다 처음이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만큼 달성했다는 데 대한 게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찾아낸 우리의 유연탄. 그래서 퀴데코 탄광은 더욱 값지다. 유연탄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연탄 수출국이 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검은 광맥을 향한 집념 하나로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은 밀림 속에 첫 발을 내디뎠던 파시르 정글팀. 그들의 도전으로 검은 광맥의 빗장을 열었고 세계 유연탄 시장에 진출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개발 역사의 새로운 첫 장은 그렇게 탄광 개발 기술자들의 힘으로 열린 것이다.